라떼 TV. 안녕하세요. 지역 문화원 중에 유일하게 음식문화 강좌가 있는 부천문화원 가양주 강사 조영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쉽게 내가 마실 술은 내가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양주가 뭐예요? 자기 집에서 내가 만드는 술은 내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우리 술 문화가 소주 문화죠, 사실. 근데 이제 가양주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은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소주만 먹고 영양가도 없는 소주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그 영양가 있고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가양주반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손수 만들어 보고 또 가족뿐이 아니고 또 나눔하기도 너무 좋아요. 술 만드는 재미, 또 굉장히 변화롭고 막 이런 굉장히 변화롭고 다양한 술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음식을 좀 알아보면서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술을 우리의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양주반 수강생들이 3년 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의 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쉬운 일은 안 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는 나만의 맛을 찾아서 하는 가양주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요. 가양주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제가 사실 음식문화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문원 공부를 이만큼을 해요. 책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반은 음식이면 반은 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살 정책에 의해서 뭐 세금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술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술 만드는 법이라든지.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약간 우리 술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술 강좌가 있는데 부천 유일하게 진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부천문화원 가양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주라는 거는 요즘 그냥 막걸리는 뭐예요? 입국이라고 해서 인위적인 균을 배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순수한 막걸리는 뭐예요? 이렇게 누룩이 있지만 이거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 거기에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연 음식이죠. 근데 이렇게 파는 술이 하나도 없어요. 입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본에서 그 입국 그거를 로얄티 내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 시중 막걸리예요. 근데 이런 막걸리는 어려운 게 뭐냐면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법도 좀 까다롭기도 해요. 근데 또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고자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약간 좀 지루하지 않은 게 우리 가양주 만들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음식은 가르치고 있지만 이 가양주처럼 매력적이고 변화가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래서 더 매력 있는 가양주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가양주는 그만큼 다양하겠죠. 뭐 이 집의 가양주, 저 집의 가양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리 술은 순수하다. 그렇죠? 자연적인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걸르면은 그냥 막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막걸른 거야, 이거는. 그렇죠? 막걸린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지만 밑에는 요렇게 하고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옛날에 아래 사람들한테는 요거를 주고 양반네들은 요거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요게 뭐야? 탁하게 걸렀다 그러면 탁주. 막 걸렀다 그러면 막걸리. 그리고 요거는 양반네들이 이제 술을 그때 못 만들게 했어요. 영조 시대에는. 이제 그때는 뭐야? 변명을 한 거야. 요거 가지고 약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으로 먹는 거다 이렇게 했고, 요거는 아래 것들 먹어라 그리고 탁주 먹어라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그래서 부르는 이름은 막걸르면 막걸리, 탁하면 탁주, 약으로 먹었다 그러면 약주.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입국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술이 맑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청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 청주, 약주 뭐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사실은 여기 옆에 호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양주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을이면 호박술을 담그고, 봄이면 숙주를 담그고, 계절적인 이용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주, 문헌 속에 있는 술, 약술, 또 여름을 잘 지내는 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특이하게 약으로 먹었던 것 중에 뭐 이제 뭐 게소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술주라고 해. 그러니까 게를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게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에 육수를 이용해가지고 술을 담근 거야. 그게 무술주. 술이 약이지요. 그러니까 술과 그런 약재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몸에 흡수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호골주 그러면 호랑이 뼈 가지고 했던 게 호골주. 그리고 뭐 소곡주. 그러니까는 누룩을 조금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소곡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술에 대한 이름은 뭐 부르는 거에 따라 보는 거에 따라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뭐 옥로주 그러면 옥로주, 옥같이 이슬방울같이 옥로주, 맑고 뭐 옥같이 생겼다. 그럼 옥로주. 신도주 그건 뭐예요? 새로운 벼 가지고 담궜다. 추석 때는 신도주를 담그죠. 그러니까 추수한 거 가지고 처음으로 술 담궈 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낸 게 신도주. 그러니까 술의 이름은 보는 눈에 따라서 부유주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는 술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는데 개미알처럼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개미알처럼 부의주. 동동주 그건 동동 떠 있으면 동동주. 그러니까 술의 이름은 우리 음식이 여러 번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술의 이름도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붙이는 거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술의 이름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3일주. 3일 동안 술을 익혔어. 3일주. 근데 내일 잔치인데 술이 요만큼뿐이 없어. 근데 내일 잔치라 술이 많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끓여가지고 누룩하고 버무려 섞어 놓는 거야. 그러면 시급주야.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담궜다 그러면 시급주. 그리고 청감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술이 너무 맑고 달어. 그러면 청감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하주라는 거는 뭐냐면 이하꽃 필 무렵, 그쵸? 그때 이제 술을 담그는 거야. 그거는 뭐야? 그러니까 100꽃을 넣은 게 아니고요. 이하꽃 필 무렵에 술을 담그고 그런 게 또 하예요. 그런 건 이화주. 그래서 술의 이름은 그냥 음식만큼 전통으로 빚은 막걸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빚는 술이에요. 고급 술은 3번에 빚는 술이고요. 그래서 여기 재료는 찹쌀 들어가죠. 찹쌀뿐이 아니고 맵쌀도 가능해요. 아니 전분이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누룩. 누룩은 전통 누룩이죠. 이게 전통 누룩이라 이거는 이제 그 밀 있죠. 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룩으로 밀을 이렇게 밟다 보면 그 안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말려서 만든 게 전통 누룩. 여기에 균은 뭐가 있어요? 효소와 효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효소와 효모가 술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오늘 생수를 썼지만 더 좋은 거는 뭐예요? 끓여서 식힌 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재료는 간단하죠? 쌀, 누룩, 물. 네, 재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호박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호박만 넣으면 돼요. 1kg를 그냥 100번을 닦으라 그래요. 옛날 문헌에 100세를 하라, 100번을 닦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닦으라는 얘기예요. 깨끗이 닦아서 약간 체에 한 30분 정도 받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쪄주세요. 이렇게 쪄주면 찌는 거는 한 40분 정도 쪄줘야 돼요. 충분히 쌀이 익도록 쪄주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누룩 그냥 버무렸어요. 물하고 익힌 쌀하고 그냥 버무리면 그게 옛날 막걸리였어. 근데 그때는 이 누룩을 50%를 넣었어요. 쌀이 1kg면 누룩을 50%를 넣었으니까 500g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술이 실패율도 없고 돼요. 근데 우리 오늘은 25%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금 넣고 그래야지만 누룩치가 적게 나기도 하고 색도 좋기도 하고 맛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누룩을 최소한 넣고 술을 잘 만드는 게 우리가 술 만드는 이제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초적인 거를 25%만 넣을게요. 그래서 250g. 근데 이것도 이제 얘가 이제 약간 잠자고 있는 효소와 효모가 있죠. 이거를 일깨워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물에 불려왔어요. 그 물은 1.5리터, 1.2리터, 1.5리터 정도 넣어요. 그건 뭐냐면 물을 많이 넣으면 술이 잘 돼. 근데 실패 확률도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달달한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이 적을수록 술이 달어. 그래서 저는 1.2리터를 넣고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일깨워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났어. 미리 살아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 그러면 100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저어주면 여기 거품이 나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거품이 막 나죠? 요거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요게. 막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예, 자꾸 저어주면 얘가 미생물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워. 도와주는 거예요. 미생물의 작용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미리 물에 담궈놨거나, 근데 이거 너무 더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제 냉장고에서 저녁에 불려놨으니까 한 10시간 이상은 이렇게 불려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그냥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더 누룩을 적게 넣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를 수곡한다 그래요. 효소와 효모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이 뜨거우면 죽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죽지 않게 소독했고,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버무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온도가 안 맞으니까 죽겠죠, 효모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요거를 식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요거를 식히는 과정이야. 아까 보니까 식었어요. 그래서 손은 더 소독을 해야 돼. 손은 소독을 해야 되고, 장갑 끼면 술 맛이 완전히 틀려져요. 진짜 틀려져요. 그게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요. 이게 이제 죽 같은 거 끓여가지고 버무리기 너무 힘드니까 어떤 선생님이 도깨비를 이렇게 했는데 술 맛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또 도움을 주나 봐요. 이거는 우리 자연 그대로 음식이기 때문에. 이래서 25도로 식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버무리는 거예요. 그냥 쌀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그냥 버무리면 끝이에요. 근데 우선 소독이 중요하고요. 발효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얘가 이제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조물조물 해주고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쌀이 금세 삭아요. 벌써 삭는 것도 느껴져요. 그리고 손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하다가 보면 한 손하고 색깔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장품 원료가 누룩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물 자체도 손에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버무리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해줬던 약간 색깔이 진한 막걸리가 될 거예요. 이것도 쌀을 으깨면은 요거는 으깨지고 요건 안 으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효모의 활동만 도와주는 거야.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물이 있지만 나중에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는 것도 발효 과정 볼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항아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해서 이렇게 쌀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버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쏟아주세요. 쏟아주세요. 쏟다 보니까 막 불편하네요. 그럴 때는 요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요즘 약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쓰세요. 그래 이제 깨끗하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냥 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발효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는 거는 그냥 대강 버무려도 됩니다. 근데 누룩량은 잘 맞추고 버무리면 돼요. 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효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딱 맞네요. 5리터 정도 통에 담으시면 돼요. 위에는 이제 면보로 덮어놓을 거예요. 면보로 덮고 잘 닦고 면보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발효 과정을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산소가 통하고 있죠. 이게 뭐야? 당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누룩 속에는 효소와 효모가 있다 그랬어요. 효소는 전분, 쌀을 당화시키는 거예요. 달게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하루 이틀 정도 술했을 때는 굉장히 단맛이 날 거예요. 근데 3, 4일 지나면 하면서 단맛과 알코올 맛이 나. 그러니까는 한 1일에서 3일 정도는 당화 과정. 그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요거를 살짝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산소가 통하겠죠. 며칠까지? 3일까지. 4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알코올 발효 과정이야. 그때는 효모가 일을 하는 거야. 효소가 당을 만들어 놓으면은 효모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닫아놓으세요. 다 보여요. 근데 효모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발효가 되네? 막 움직이고 있네? 그리고 비 오는 소리도 나고 막 이래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항아리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용수라고 해요. 항아리에다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거 대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체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항아리야 이제. 그럼 여기서 술을 여기서 이제 술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맑은 술이 뜨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게 이제 술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했고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면주머니에다 요거를 다 된 거를 짜세요. 국물만. 그게 짠 게 뭐예요? 이렇게 담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저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을 못 뵈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술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다양한 술도 배우고 또 우리 함께 마시면서 나눔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백신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꼭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뵙겠습니다. 네.